네,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온 G70 모델에 대해서 한번 외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요 2.0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자, 전면부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버렸어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헤드램프 부분이나 이런 모습들, 그다음 라디에이터 그릴 모습들, 이런 것들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그 모델의 그 느낌들을 다 따라갔습니다. 자, 이 헤드램프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 헤드램프의 모습은 위아래 두 줄로 돼서 기존의 그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ED가 가운데 하나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 G80이라는 뭐 GV80 같은 경우에는 LED가 두 개 위아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사이즈가 이제 좀 작게 빠져서, 헤드램프가 작게 빠져서 이제 저 하나하나 이렇게 위아래 두 개만 이렇게 위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범퍼 부분은 이제 일체형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다가 이 앞에 보면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서 이제 딱 막히거든요. 라디에이터 그릴 모양도 조금 독특합니다. 이게 굉장히 뭔가 뭐 그 어떤 투사의 어떤 갑옷 뭐 이런 모습을 형태를 하고 있고, 갑옷의 어떤 그 앞에 그 가려지는 그 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이제 이름도 붙였는데, 모양을 보면은 약간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빠졌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 엠블렘의 가운데에 있는 요 모습을 요 전체적인 이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에다가 이게 심어 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둥글둥글하게 뭔가 약간 하트 모양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모양 자체가 조금 더 남성미 있게 좀 각진 모습이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데,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자이너들의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이 있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밑에 부분과 이 위에 부분이 약간 연결되는 이 느낌 자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잘 어울린다,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본닛 부분에 보면은 이 제네시스 엠블렘하고 뒤쪽까지 이 모양을 파가지고 약간 좀 달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 쪽으로 한번 와서 보시면 이 오버행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 이 휠을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 있던 그 제네시스 G70 모델의 이 휠이 있었죠. 이 휠 하나는 이제 그대로 이제 요번 모델에도 적용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9인치 휠이고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라고 합니다. 뭐 이 휠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이제 좀 과하게 이제 뚫려 있어서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지는 않는데, 뭐 이런 스포크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 휠 자체를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 휠 하나만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옆에는 에어 커튼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안쪽에서 봤을 때는 네,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서 뭐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해 놨고, 그 다음에 앞쪽에도 보시면 안쪽으로도 에어 커튼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옆 라인은 뭐 A 필러하고 뭐 B 필러, C 필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라인 자체는 굉장히 날렵하게 잘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뒷모습으로 한번 와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뒷모습도 이제 기존에 있던 차량에서 페이스리프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의 어떤 그 크게 바뀌는 부분, 그 드라마틱한 요소는 찾기 힘들지만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그 요소를 넣으려고 했어요. 어쨌든 그 아이덴티티를 살린 요 두 줄 테일 램프도 이제 유지를 하려고 했고, 가운데는 아마
판을 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어쨌든 느낌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번호판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이 트렁크 라인 자체를 뭔가 조금 심심할 수 있는 그 느낌 자체를 이렇게 제네시스라는 레터링을 크게 박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쇄시키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향지시 등이 이렇게 두 줄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등은 이렇게 위아래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후진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제네시스 뭐 G90이라던가 뭐 이런 차들 보면 후진등 들어올 때 이제 점선 라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머플러를 보면은 이게 지금 2.0 터보 모델이어서 가솔린 모델이어서 그런데 보통 이제 듀얼 머플러로 동그랗게 그런 머플러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싱글 트윈 팁 머플러가 이렇게 두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싱글 트윈 팁 머플러로 이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등이 위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뭔가 좀 독특한 느낌을 또 줬고요. 그리고 이런 그릴 패턴으로 사이드까지 이런 좀 뭐랄까요, 느낌을 좀 살려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색상 자체가 이게 조금 독특한 색상인데요. 이게 세도나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색은 되게 올드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G70이 이 색상이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올드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좀 독특하고 뭔가 좀 더 세련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이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야겠죠. 이제 뭐 트렁크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자동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자, 트렁크를 열렸을 때에는 큰 라인 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공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 둔턱 단차는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G70 모델이 이제 준중형 사이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여유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각선으로 이렇게 골프백 하나, 뭐 무리한다면 2개 정도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뭔가 이렇게 좀 논다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랫부분을 열어보면은 이제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이런 또 추가 수납 공간들을 위치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막 넓거나 그런 차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동식으로 이렇게 또 하면 트렁크가 이제 닫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은 이미 기존에 봐왔던 제네시스 G70의 그 전체적인 그 외관 라인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게 잘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 변경으로 헤드램프나 라디에이터 그릴, 테일램프 부분들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만 좀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 차가 그런 어떤 전체 완전 변경 수준의 어떤 그 느낌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이렇게 뒷좌석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뒷좌석은 이제 성인이 한 명, 앞좌석에 성인이 한 명 탈 수 있을 정도의 그 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 제가 앉았는데요. 일단은 발을 요 밑으로, 조수석 밑으로 좀 넣어야지 이게 공간이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의자가 좀 짧기 때문에 허벅지 라인하고 요 의자하고 좀 뜨는 그런 건 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 그 대신에 이제 한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되게 절묘하게 이 가운데는 주먹이 하나가 안 들어가는데 사이드로 빼면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좀 확보해 놨습니다. 좀 멀리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군요. 네, 열선 시트가 이렇게 3단 열선 시트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약간 크롬 느낌으로 이렇게 가니쉬 처리를 해 놓은 것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내장재도 이게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위아래 이제 느낌이 좀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위에는 베이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블랙,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좀 해놓은 차량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되게 아늑한 느낌을 주고 조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더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마찬가지로 이렇게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가운데 컵홀더가 하나가 위치해 있고요. 또 뒷좌석은 내리진 못하네요. 네, 트렁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간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일단 아이소픽스도 다 이제 위치해 있어서 어린 아이들 이제 카시트를 실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안전벨트를 이렇게 홈을 파놔가지고 가운데 사람이 앉더라도 조금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그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좀 노력들을 한 것 같습니다. 헤드룸을 한번 좀 보자면, 자, 헤드룸도 딱 앉았을 때 한 머리 높이가 한 이 정도, 한 3cm 정도, 네, 헤드룸의 공간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USB 충전 단자 이런 것들이 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통풍구가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네, 실내 모습은 이 정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주행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행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모델과 이건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그 승차감이나 주행감은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제가 예전에 그 처음 나왔던 이 제네시스 G70 모델을 타본 적이 없어서 어떤 승차감이나 주행감에 대한 비교 분석은 좀 어렵겠지만, 제가 이 차를 딱 탔을 때 받았던 그 느낌은 벤츠 C클래스를 탔을 때 하고 좀 많이 비슷했거든요. C클래스도 딱 처음에 앉을 때 굉장히 낮게 포지션이 돼 있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시트 포지션이 되게 낮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 그 부분 변경 모델 G70 부분 변경 모델도 딱 탔을 때 그런 느낌을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서스펜션이 좀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둔턱이나 이런 요철 구간을 이렇게 지나칠 때에는 생각보다 이런 그런 좀 그 외부 충격들이 조금 안으로 들어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좀 뭔가 단단한 좀 야무진 차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 차의 뭐 성능 자체가 뭐 독일 차의 어떤 성능과는 비교했을 때도 크게 뒤떨어지는 성능이 아니거든요. 252마력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 터보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52마력에 36토크의 힘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10.7km/L라고 제원상 쓰여 있는데요. 제가 직접 주행을 해보니까 이제 도심 주행에서는 거의 6에서 6.5를 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 연비로 따지면은 거의 한 8, 9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10을 넘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비는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덜 나오는, 그렇게 느껴졌고, 힘에서는 그래서 크게 부족함이 없이 되게 잘 달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 세팅 자체가 굉장히 좀 준중형 사이즈의 달리기 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되게 야무진 그런 탄탄한 근육질의 어떤 그런 운동선수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행을 해봤을 때에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느낌들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여기 지금 이 차에는 주행 모드가 총 5개가 있어요.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커스텀 모드 총 5개가 있는데,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지금 여기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또 따로 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고,
스포츠 모드하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하고 두 개의 차이점은 그 주행 중에 그 미끄럼 그런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 다 꺼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현대차에는 스마트 모드라 그래서 조금 그 주행 모드 중에서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모드이긴 한데요, 그거랑 좀 가장 흡사한 모드가 컴포트 모드다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 G70을 탔을 때에는 컴포트 모드보다는 스포츠 모드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타기가, 운전도 재밌고, 그리고 어떤 이 반응성도 굉장히 좋았고, 즉각적으로 좀 일어나는 그런 반응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기에는 스포츠 모드가 오히려 더 재밌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이 차 코너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4륜구동 모델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서겠죠. 근데 이제 코너링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뭐 북악 스카이웨이 길을 이렇게 막 달려보면서도 코너링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그때 해보면 차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임해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승차감도 좀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꿀 때, 주행을 할 때에는 운전자 그 시트가 버킷시트처럼 이제 뒷부분을 쫙 조여주는 그런 쿠션이 그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뭔가 등받이를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네, 그런 그 기능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주행 모드에서는 좀 스포츠 모드가 재밌었고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계기판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12.3인치 크기는 뭐 다른 계기판과 비슷한데, 지금 3D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조금씩 이렇게 입체감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볼 때 조금 입체감이 더 느껴지니까 오히려 보는 게 더 편하다? 이제 시각적으로도 편하고, 그리고 뭐다 좀 더 아마추어 같지 않은,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내 자체도 이거 뭐 이 실내 재질 같은 것도 다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브라운하고 베이지하고 이 블랙 재질 요 두 가지가 투톤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실내에 대한 어떤 그 단조로움도 좀 없앴고, 네, 그런 부분들은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눈높이에서 살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 상단 쪽에 거의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네, 그런 것들은 이 차를 몰면서 굉장히 장점들이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일반 그런 세단과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장거리를 주행한다거나 아니면은 편한 운전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차량의 그 목적하고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모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닐까. 뭐 3040 또는 2030 세대나 2040 세대까지 중에서 조금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고, 또 개인이 어떤 그 차를 운전하는데 좀 스포티한 감성을 좀 즐기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이 차를 모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항상 이제 이런 주행 시승 리뷰를 하면은 항상 하는 게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대한 리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에 있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이 이쪽 부분에 있죠. 네, 와 똑같은 그런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드를 눌러서, 계기판 모양처럼 생긴 모드를 눌러서 한번 딸깍 하면은 바로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을 켜면은
이제 곧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한 번씩 올리고 한 번씩 내리고 하면은 이제 1km씩 속도가 늘고 줄고 하는데요. 이거를 좀 더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10km씩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속도를 맞춰놓고 주행을 하면은 일단 전방 차량과의 어떤 그 거리감 유지라던가 또 속도 유지, 항속 유지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잘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사이드에서 갑자기 사선에서 치고 들어오는 끼어들게 하는 차량들에 대한 인지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차를 얘가 인지를 못해가지고 속도를 확 높이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좀 그런 상황일 땐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터널 구간이 좀 길었어요. 근데 터널 구간에서 한참 달리다가 이제 속도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물론 뭐 속도를 나름대로 줄이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그 타이밍보다 한참 뒤에서야 속도를 좀 줄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때도 제가 먼저 발을 갖다 댔던,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갖다 댔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물론 뭐 그게 기능상의 뭐 오점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살짝 불안할 수도 있겠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일단 뭐 주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세팅 자체가 뭐 되게 잘 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에 G70을 탔던 평가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 차량도 굉장히 좋은 세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행감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이제 이게 뭐 컴팩트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말 2030, 2040 세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성원들이 타시기에는 굉장히 무난하고 또 재밌게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 기어 변속기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전자식 기어 변속기가 탑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어 노브 위쪽에는 쿠션이 좀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고 모양이 좀 망치 모양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직접 이거를 손 잡을 때도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뭔가 예를 들면은 뭐 운전을 보통 두 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운전 두 손이 좀 불편하셔서 한 손만으로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약간 운전 두 손으로 운전하는 게 좀 서투른 편인데, 그래서 이제 한 손으로 주로 운전을 하는 편인데, 그럴 때 이제 오른손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오른손 위치가 저 기어 노브에 가서 딱 잡고 있으면은 뭔가 되게 안정감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립감도 좋고, 그리고 이 암레스트하고 저 기어 노브하고 거리가 제 팔이 딱 닿는 거리하고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전할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행할 때는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떤 수입차와 어떤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됐고요. 뭐 그만큼 가격대도 이제 좀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차값이 기본 사양으로 차값이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그 차값에다가 뭐 옵션상으로 몇 개 붙으면 거의 뭐 5천만 원을 이제 훌쩍 넘어가게 되겠죠. 차값 자체가 준중형 사이즈의 차를 타는데 그 정도의 차값을 지불한다 라는 거는 솔직히 가격적인 그런 좀 부담은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차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 모델이긴 하지만 이게 거의 완전 변경 수준의 그런 어떤 차량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또 부분 변경이라는 게 굳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모델의 어떤 그 단점들을 좀 잡아서 보완해서 나온 거잖아요. 개선사항으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새 차로 출시돼가지고 거의 단점이 또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부분 변경 모델을 타면서 더 개선된 모델을 탄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물론 이 주행기가 시승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길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G70 부분 변경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